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옛날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의지 시간인데 제 채널 개설 이후로 처음으로 콜라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청년 정책 큐레이션 플랫폼 열고 닫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도도한 콜라보의 대표이사 원교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열고 닫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항상 한 줄로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열고 닫기를 한 줄로 설명하면 좀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이나 정보들을 좀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한 번에 이제 플랫폼에 좀 잘 모아서 그거를 개인에 맞게끔 전달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네이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한지 5년 되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콜라보 영상을 만들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가 매년 초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런칭이 될 때가 되면은 이 청년 정책 공유 플랫폼 열고 닫기에서 제가 잠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계획서나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강좌를 좀 올리고 그랬었어요. 강의라기보단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형태로 올렸었는데 그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콜라보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유튜브에 갖춰져 있고 또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바라던 그 영상 사업계획서를 실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는 그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무려 8년 전이죠. 8년 전에 원교희 대표님께서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흔쾌히 오픈해 주시는데 공유를 해 주시는데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시를 가지고 8년 전이지만은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2026년도에 새로운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샘플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강의 사업계획서의 필수적인 9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그런 사업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될 텐데 매번 그 서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서식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를 이쪽에다 그냥 복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묘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게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서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걸 업데이트를 하다 결국에 포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한번 어떤 그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을 써놓으면 이제는 AI가 다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고 챗GPT한테 이제 요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써라 그러면 웬만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이 서식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쓸까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요소를 어떻게든 우겨 넣어야 된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늘지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 편한 대로 뭔가 좀 내 사업을 어필하기 위해선 문제인식이 여기 들어가야 돼, 시장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야 뭐 각자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 요소가 뭐냐, 이 구체적인 건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 고객,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이며 그 안에서 어떻게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 사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이 되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또 그 성장을 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이 조달되면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도 구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누군가가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누구와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그 팀이 되게 중요하죠. 나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이 워크시트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내에서 학생들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거를 이제 창에다 띄워놓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너의 사업 계획서는 이게 없어,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인 즉슨 실제로 이제 8년 전에 우리 원 대표님께서 쓰셨던 사업계획서는 이런 워크시트 같은 건 없이 그냥 생으로 쓴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복잡하지 않고 간결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텍스트가 꽉 차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용이 막 멋있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고 되게 단순한데 이 9가지 내용은 또 다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8년 전에
그 뭐 비즈니스 모델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어쨌든 어떻게 8년 전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그 당시엔 저와 인연이 이어지기 전이니까 혼자서 쓰셨다는 얘기인데 고민을 해서 그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잘 쓴 사업 계획서다. 먼저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8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어쨌든 8년하고 지금 다르니까 또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봐도 이게 이제 소셜 벤처 쪽에 가까운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당시엔 또 그게 또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2019 OPCL, 오픈CL 빅인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를 보면은 이제 개별 맞춤형 청년 정보, 이제 주거나 재테크 일자리 같은 것들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이제 정책부터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요를 보고 이해한 거는 이제 청년들이 정부의 이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청년들을 위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얻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헝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개요도 좀 헝하고 문제인식도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턱 비어 있어요. 사업 계획서가 이뤄도 되나 이런 싶은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저는 사실 이 빅인즈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8년 전 사업 계획서는 사실 흑역사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사업을 한 8년 정도 해보면 그때 왜가 이런 글을 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8년 전에 제가 썼던 프로포저이라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를 왜 이렇게 썼냐 이거는 뭐 누구나 8년 전에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쓴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대표님 요 아이템을 원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 아이템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 당시의 생각을 한번 잠깐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저의 어떤 가치관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아이템은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제가 막 계속 뭐 정규직이나 하지는 않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은 있었는데 어떤 뭐 주거와 관련돼 있는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주거 빈곤층이었고 사실 그게 정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잘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좀 몰랐었고 제가 그 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 플랫폼들이 만들어졌는데 좀 쓰기가 어려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거보다 더 잘 만들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지만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좀 생각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청년 주거 정책들이 제법 나와 있었죠. 아마 그때 관련된 주택들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임대주택이랑 뭐 행복주택 이런 게 좀 막 그때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어떤 청년 정책보다 한 4분의 1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당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활용했던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제 제자들 중에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일단 대부분 지원을 엄두가 안 나는 게 지원 자격에 대한 허들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까지 빈곤층은 아닌데 뭐 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충족하는 조건의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서 신청을 해보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지원이 돼서 정말로 그 주택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쉽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서울 시내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제 주변에 살펴보면은 청년도약계좌 정도는 그래도 웬만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다수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 니즈는 있는 편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더더욱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한 이 정도의 사업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주변에 내가 문제를 발견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아 이거 차라리 당사자인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얼마나 또 좋겠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걸 사업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구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도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때랑 그다음에 지금의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에 좀 필요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는 했거든요. 그 부분은 왠지 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일단 답을 드리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구축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어떤 수익 구조도 만들어내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런 좋은 취지는 지금도 그때 크게 막 바뀌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요. 생각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은 사실 오늘 그 솔루션이 있진 않아요. 저도 솔루션이 있진 않고 그거는 앞으로 옹교희 대표님하고 제가 이제 다음 버전에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둘이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지나 니즈나 수요의 어떤 사회 필요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의외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원교희 대표님이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사업 모델이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유효하게 나의 어떤 그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또 8년 동안 꿋꿋이 끌고 왔다는 거는 적어도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이나 신념만큼은 진짜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건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했을 때 직접 몸으로 증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옹교희 대표님은 굉장히 좋은 사업가이고 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수익성도 좋은 진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대표조차도 행복할 수 있는 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려면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다만 오늘은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8년 전에 그 당시 상황에 맞춰져 있는 사업계획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총평은 뒤에 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 8년 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의외로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제가 만약에 3, 4년 전에 누군가의 사업계획서를 봤었고 그 멘토링을 해준 다음에 나온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다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먹히지 않겠다라고 느낄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거는 먹혀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모델이나 사업의 방향성은 지나간 사업만큼 달라지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업계획서 자체는 의외로 먹히는 스타일이다. 아까처럼 여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사업계획서 개요로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창업 아이템 개요를 뭐 읽어보시는 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제 정책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고 어떤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사업 목표를 이걸로 잡았다. 그 다음에 차별성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목표 시장은 이제 정책 홍보 시장이나 이제 정책 연구 시장, 교류 시장 이렇게 잡으셨고 뭐 이미지는 대표 이미저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대표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뭐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적절한 그림을 넣었었죠. 이제 여러분도 그림 넣는 것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템 개요를 보시면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데 창업 아이템 개요를 요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이만큼 써와요. 제가 한 15장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폰트로.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짧은 요약으로는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잘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 불안함으로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하다 보니까 본문만큼 나와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그 예전에 그 사업계획서가 5페이지 이내가 있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한 7년 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 워낙 다들 어떻게든 막 이거저거 붙여서 내니까, 그거를 압축하겠다고 5페이지 이내로 내라 그러니까, 이 개요는 제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본문은 5장 쓰고, 이건 한 8장을 써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그게 희한한데, 어쨌든 요약은 요약이잖아요. 그럼 요약이라고 하는 건 짧고 간결하면서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물론 좀 애매한 얘기죠. 뭐 모던하고 클래식하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짧고 간결하되 이 안에 내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담아내면 돼요. 모든 것이라 그래서 세세한 무슨 숫자 하나하나까지 담아내려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딱 훑어봤을 때 이거는 이런 사업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잘 쓰여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차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차별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막 내가 뭐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게 기능이 다르고 해가지고 막 표 집어넣고 그림 집어넣고 해서 진짜 이걸로 한 페이지 만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 대표님은 딱 2줄. 거기에 이제 2줄 이제 괄호치고 더 됐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실제로는. 차별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차별성은 그냥 다름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플랫폼과 나의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사업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차별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내 아이템만 가지고 유사한 아이템에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경쟁자들 대비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적 우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내가 얼마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 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줄을 읽어보자고요.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예요. 웹페이지 구성이 완료가 되어 있다. 그리고 2차 개발 진행 중이다. 이건 뭐냐?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그냥 막 이렇게 챗GPT를 써가지고 내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미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예시 사진이 실제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 사진을 여기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본문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보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궁금한 건 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절 구성했어? 그럼 또 뒤에 가서 보면 되는 거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프로토타입 만든 사람이 왜 또 개발을 하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데이터베이스 구성하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년 전이에요. 챗GPT가 나오기 전이라고요. 그 당시 알고리즘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이야 너도 나도 AI 하니까 맨날 뭐 알고리즘이 어떻고 데이터가 없어 그러지만은 이게 사실 2019년도였죠. 그때면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AI에서 알고리즘이나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 밖에 오르내리기 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도 뭔가 차별적으로 보이는 거죠. 남들은 여기다가 뭐 시제품 기획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뭔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벌써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정책 전달 및 분석 플랫폼 유일무이다. 정부기관 빼면 나밖에 없다, 민간에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 얘기인 거죠. 이걸로 동일 경쟁 업체를 날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정부 기관은 다르죠. 어차피 그 공무원들이 하는 그 일의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민간이 내가 함으로써 이걸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한 걸로,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이 네 줄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다 담아낸 거죠. 어떤 사업인지 나왔고, 목표도 나왔고, 차별성도 나왔고, 시장은 사실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거든요.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쓴 요약본이라고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제 상상에는 이거보다 더 길게 쓰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다 타이핑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오히려 요새는 좀 먹히는. 요즘엔 또 특히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요즘에는 AI로 작년부터 사람들이 막 사업계획서로 막 무슨 20장, 30장도 아니고 100장을 써요, 실제로. 쓸 수 있거든요. 뭐 딥리서치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면은 보는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올해부터는 사람들이 분량 많은 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예요. 작년부터 좀 그랬거든요. 딱 보면 나와요. 뭐 돌렸네 그냥. 그러니까 돌렸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냥 돌려서 분량만 채워내면은 그 안에 얼마나 의미 없는 말들이 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상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이런 스타일로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분량이 채워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스타일로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인식 파트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개발 동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개발 동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집값에 대한 경제적 빈곤, 정보 격차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왜 없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적어놨잖아요. 뭐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 설문조사 결과일 수도 있어요. 여기 퍼센트가 있으니까 설문조사 결과네요.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정보와 미디어로 만드는 더 나은 청년들의 정책과 삶이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고 목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임팩트를 내게 하겠다. 이게 아마 이 문제기시 파트에서 적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도 그 당시에는 소셜벤처 특화 분야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떤 정책적 사업적인 가치보다는 조금 더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잘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냐가 조금 더 평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심플하고 확실하게 그 공식적인 이제 통계 자료까지 주면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보는 사람이 볼 때 조금 심플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냈다. 그러니까 다른 괜히 분량만 그냥 어거지로 채운 이거저거 갖다 붙인 사업계획서보다 훨씬 더 어떤 이미지가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지금 2026년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지금의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실 좀 핏이 안 맞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의 소셜벤처는 대표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발 동기나 이 문제인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주체의 고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그 당시엔 잘 쓴 사업계획서지만 지금으로 끌고 와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도 이런 이제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 해결을 받는 청년이 돈을 내진 않을 것이다.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돈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셜벤처 사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B2G 사업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제 대표님께서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정부라고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규정을 했지만 정확하게 공공기관인 거고 그럼 우리 사업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 뭐 한두 개 정도? 아 이런 거 되게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 기관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건 이제 실제 사업하면서의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예. 되겠죠. 실제로도 이제 공공이라고 해서 말씀해주신 어떤 정부 부처에서 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 아까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한 뭐 주택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연락이 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청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 부처 말고 그 중간 조직 기관이 있습니다. 뭐 재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또 청년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또 컨택을 해서 뭔가 또 사업적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또 엄청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쵸. 그게 고객인 거예요. 그냥 정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 만들면은 뭐 대통령이 와서 이 카드 긁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확실한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산하기관에서 이제 그런 지원 자금을 받아서 뭔가를 운영하면서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긴 힘드니까 같이 콜라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외주를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단 담당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고객들은 실제로 자금을 쥐고 돈을 투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2G 사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랬을 때 그냥 거버먼트 정부가 아니고 그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당사자의 니즈가 사실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지금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걸 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살리되 이 뒤쪽에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실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 근데 그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정부 부처와 여러 이제 재단 이런 기관들이다. 하고 그들의 고충을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개발 동기가 단순하게 그냥 청년 문제예요. 너무 힘듭니다. 요새 사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누군가는 우리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었어야 된다. 근데 당시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기존의 뭐 문제 해결 방법이 차별성을 보면은 뭐 기존에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 유사 사례들 나와 있고 장단점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목적이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1-1에 있었던 문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적으려고 하다 보면은 약간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쓰여진 거냐면은 어떤 단점이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의도로 쓰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직관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인 필요성보다는 이제는 고객의 필요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고객의 고충들이 여기로 넘어와서 고객들의 고충을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떤 재단들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된 기획을 못해서 문제가 된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좀 홍보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니즈가 있으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다든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수익화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네들한테 돈을 받겠다라는 걸 여기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고객의 니즈가 있는데 이걸 충족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순간 이들은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형성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 실제 수익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화 전략인데 저는 근데 이거 솔직히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거 혼자서 준비를 하셨어요, 이렇게? 네,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뭐 개발을 하고 뭔가를 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혼자서 이걸 다 하긴 좀 힘들었을 텐데. 네, 개발이랑 이제 초기에 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그 친구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얼개라든가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부분에서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발자까지 이제 둘, 셋, 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이게 딱 보면은 약간 요약처럼 요점 정리처럼 딱딱 들어가 있어요. 요즘엔 트렌드가 좀 길게 쓰긴 하거든요. 뭐 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챗GPT가 그걸 워낙 잘하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요새는 심플하고 뭔가 좀 더 희소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또 점수를 잘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놔봐도 안에 있는 콘텐츠가 8년 전 내용이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개발 사업화 전략이 되게 명확하게 잘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쓰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표님께서 어땠었나요 그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예비 창업할 단계에는 지금처럼 이제 채널 M&A 같은 좋은 채널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그러면 어떤 구성되어 있는 양식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충실해서 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답을 얻거나 아니면 뭐 멘토링을 받거나 이렇게 했었던 거는 초기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약간 그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렇긴 그쵸. 한데 이게 네. 거의 벤땅에 헤딩하는 그 정도 상황인데 어쨌든 굉장히 잘 쓰셨고요. 뭐 이 안에 있는 아이템이나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고 또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림도 달라지고 또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분량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이 텍스트 부분하고 어떤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의 배치가 굉장히 적절하다.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림도 들어가서 조금 그 글만 쫙 써 있으면 되게 뚝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글과 그림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보는 사람도 좀 피곤하지 않고 또 약간 그 사업화 단계나 이런 것들도 말로 줄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깔끔하게 씀으로 인해서 심플하지만 어쨌든 1, 2, 3단계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은 쪽인데 다만 이렇게 썼을 때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보완점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너무 심플해지다 보면은 되게 좀 빈약해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경쟁을 따지는 데 있어 너무 데이터가 없고 너무 탁탁탁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조사 실시, 정책 인심의 필요성 파악
의견 수렴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은 사실은 누구나 그냥 상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가 있고 그런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림들을 넣어놓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이런 일반론적인 것만 하는 게 실제로 뭔가 이 일반론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사실은 사업에서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나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는 누구나 짤 수 있지만 그 심플한 아이디어를 이 정도 퀄리티까지 뽑아내는 그 실행을 해서 사실 이때는 정부 지원 사업도 없던 단계였는데 예. 그때 이때 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금이 네 필요했죠. 필요했으니까 이걸 이제 지원 사업을 네, 신청을 했던 그럼 거죠. 그 자금을 조달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닐 때 좀 같이 할 수 있었던 팀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막 만드는 약간 그거였고 어떤 지원 사업을 막 받거나 하는 데에서는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자본을 쓴 거예요. 이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퀄리티가 당연히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시간을 쪼개면서 또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가지고 이런 데 이제 쓰고 하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게 사업을 준비하는 게 어떤 급여 수준도 그렇게 높진 않았을 텐데 그런 이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인데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모으고 모여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당연한 얘기 이외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이제 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런 거 요즘에 뭐 재미나게 다 그려주니까 나는 또 쉽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미나이가 그려준 거랑 내가 진짜 바쁜 시간 쪼개고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 아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한 사람하고는요 발표 평가가 확 티가 나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사업을 가서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사업을 정말 잘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계속 AI만 가지고 갖고 노는 게 아니고 실제로 뛰어다니고 뭔가를 해보면서 그 확인을 하고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뭐 물론 뭐 계속 뭐 몸으로 뛰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서칭에는 좋은 자료나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진짜 무슨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냐 AI가 써주는 거 복붙하는 정도로는 이런 아이템들은 나오질 않아요. 분량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추진 전략 여기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도중에 몇 페이지 넘어갔는데요. 추진 일정 보시면 이제 추진 기간 쫙 나와 있죠.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지원 사업 내기 전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잡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잡았죠.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3칸 써놓고 끝나는데 시제품 제작 뭐 평가 이렇게 써놓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런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업화 전략이 없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첫 줄에서 나는 시제품 개발 이미 프로토타입 완료하고 정책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말고는 우리밖에 없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딱 그거 한 줄 써놓고 그거를 여기 뒷면에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강제할 수 있었는지 되게 놀라운데 정책 포지셔닝이라는 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플랫폼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걸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타겟을 또 여기에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야 뭐 진짜 뭐 AI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당시로 놓고 나서 보면은 이 한 페이지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고민을 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녹아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히려 요즘이 이런 가치를 평가받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됐잖아요.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이 AI로 사업 계획서 쓰기 되게 편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가위원들도 이 안에서 진짜로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진짜 어떻게든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뭔가를 막 쏟아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럴듯하게 쓴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은 더 지원 사업 선정되기 좀 힘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멤버십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연구 용역 좀 하겠다. 그 다음에 플랫폼 홍보 및 마케팅 수주 수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소셜벤처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건 이게 되게 형식적인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너무 초기에 런칭이 됐었어요.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라서 그때는 일단 좋은 일 하겠다는 친구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 차별화하기 어려우니까 소셜벤처는 따로 모아놓고 이 친구 중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주자. 그리고 성장시키면서 부족한 거는 이렇게 메꿔가면 되겠지. 약간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멀하게 뭐 멤버십 연구 용역 뭐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기만 하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떠나가지고 합리적이게 하면은 괜찮았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되고, 지금은 근데 챗GPT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는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약하긴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사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다 오픈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쭉쭉 넘어가거든요. 대표님 생각에는 이 세 가지만 놓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는 좀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계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버린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여기서 수익이 안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첫 번째 멤버십. 네. 청년이 돈을 못 내죠. 네.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아까도 이제 처음에 사실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청년들이 돈을 기꺼이 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낼 거라고 또 생각한 거, 그 뒷부분에 또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설문을 한번 해봤을 때 나는 이만큼 낼 수 있다, 커피잔 정도는 낼 수 있다라는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할 때도 제일 첫 번째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제 해서 1번으로 뒀는데, 네. 실제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의 어떤 고객의 니즈에 저희가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이런 어떤 아이템을 조금 더 면밀히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이 멤버십 프로그램은 잘하면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로 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쏟아붓고 비용도 쏟아붓고 해서 만들었으면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누군가가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꺼이 이제 멤버십에 대든 뭐든 해서 돈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돈을 쓰는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굉장히 뭐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진짜 막 돈을 아껴서 진짜 비싼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런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거는 생각보다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차잘차잘하게 뭐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해서 5,000원, 10,000원을 쓰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인색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구독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일반화되지가 않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독이 조금 더 일상화되긴 했거든요. 근데 구독이 일상화된 지금조차도 사람들이 배민에서 음식을 시켜 먹기 위해서 배달료를 내긴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돈을 아껴서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거는 뭐 사실 없앤다라고 아까 저도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건 살려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걸 멤버십으로 가져가려면은 그 멤버에 대한 대상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들에게 줄 가치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멤버십과 광고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그래도 2019년에 먹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땐 다들 그래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반은 넘었어요, 실제로. 다니다 보면 반 정도는 돼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매뉴얼이 나왔어요. 딱 그 구독 문화가 정착이 되니까 구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되게 극명해졌어요. 이거는 구독할 거, 이건 안 할 거. 시범적으로 해봤지만 금방 빠져나갈 거. 그래서 뭐 리텐션 레이션에 보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을 가져가려면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성향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에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 나와 있는데, 아마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돼 있다 분석을 하면서 되어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일반적인 시장 분석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요.
뭐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부터 무슨 시장 글로벌 시장은 연간 얼마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연평균 성장률 몇 퍼센트 증가해서 얼마에 들어갈 거로 된다 그래서 그래프 딱 집어넣고 막 출처 집어넣고 하거든요. 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서 어필해야 되는 거는 전체 시장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도 한국시 들어가면 되게 좋고요. 어쨌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글로벌 시장도 되게 좋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 시장,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진입해서 성장하려고 있는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내가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저와 달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는 커피의 시장과 여러분이 보는 커피의 시장과 다른 누군가가 보는 커피 시장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적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책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조회수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독자성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똑같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내는 데 되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뭐 2019년에 완벽했지만 지금 챗GPT 근데 어렵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건 아직도 먹히는 전략이에요. 전략적으로 먹히는데 다만 그때는 이걸 개고생하면서 썼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내가 조금만 이제 머리를 생각해서 생각을 잘 하면은 그래도 이런 글을, 이런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거 안 씁니다, 보통은. 그리고 챗GPT 의존해서 쓰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면 얘가 나보다도 멋있게 글을 써주니까 거기에 메모리 돼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이건 꽤나 유용한, 되게 먹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이제 뭐 팀빌딩이나 뭐 어떤 뭐 그런 뭐 예산이나 이건 다 빼버렸어요. 어차피 지금하고 맞지도 않고 또 팀원 구성은 이제 또 개인정보니까 빼버렸는데요. 어펜딕스가 뒤에 있더라고요, 대표님. 전 이건 솔직히 놀랐어요. 그 당시 어펜딕스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거의 그 진짜 꿀팁, 비장의 무기. 야, 여기에다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여기다 담아놓으면은 되게 감동을 받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진짜 몇몇 애제자들한테만 전달을 해서 아 이건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데만 했던 되게 꿀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했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청년정책 인식 및 채널 29 멤버십 설문조사자. 설문조사를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설문조사 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게 본문에 넣기 애매해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 안에 이거를 문제인식에 넣어야 돼? 문제인식을 이만큼 쓸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개발 방안에, 그런데 어펜딕스에다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말고도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넣었다. 이게 요즘에는 안 먹힐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그냥 어떻게 다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애매한 건 좀 어펜딕스로 넣는 건 아직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일단 기본이 그거예요. 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사업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심사위원들조차도 이게 되겠어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어펜딕스까지 넘어갔을 때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전략적으로는 유효한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임팩트가 사실은 되게 강렬하다고. 이게 왜냐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다. 나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걸 하고 나름대로 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그 자세, 태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솔직히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 지원서를 받아서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탐탁치 않아 하거나 불안해하는 요소를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거든 실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페이퍼 서류 안에서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 당시에 적절한 선택이었고 전략적 요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나름대로 머리를 되게 쥐어짜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넣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에서 챗GPT에 넣고 이런 거 하나 써봐 그럼 뭘 막 써. 그럼 이거에 챗GPT를 쓴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몸으로 띄어서 뭐 이거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제 아이템 따라서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래서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나 이거 했으니까 됐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단순히 설문조사를 했다가 아니고 내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제가 소셜벤처 예비창업 패키지의 심사위원이었더라도 저는 매우 좋은 점수를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시장도 달라졌고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툴도 많아졌기 때문에 2026년도에 다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던 마무리인데요. 이제 과연 이제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이 과연 유효했을까라고 했을 때 OX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확실히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모델이랑 성장 전략이랑 사실 저는 이제 동일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걸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업 모델은 어떤 프레임을 짠다, 어떤 그런 그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장 전략은 거기에 색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 밑그림대로 색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도 지웠다가 다시 한번 또 채색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밑그림을 잘못 그린 게 그러면 또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그 사업 계획서를 일단은 썼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그래도 내 생각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한 번은 그래도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한번 작성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될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치만 이제 그거를 한번 적었기 때문에 그럼 이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효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 뭔가 바꿔나가는 과정들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는 그걸 밑그림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효하지 않더라도 그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정을 어쨌든 하나씩 만들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어쩌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어차피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보면은 그런 문의들이 들어와요. 이걸로 예창피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시작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이걸로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안 하고 말 것인가라고 하면은 그건 결국에는 나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을 거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뭐 좀 더 준비를 해서 잘하는 게 좋겠다. 뭐 준비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1년이 빨리 가죠.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하지 않았을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뭔가를 해서 계속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유효한 전략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죠. 이제 열고 닫기라고 하는 플랫폼이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난달에 만나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8년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이제는 청년 세대도 이제 MG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슬슬 제가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열고 닫기 OPCL도 버전 2.0으로 넘어가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열고 닫기 버전 2.0을 기다리면서 한번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좀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한 번쯤은 실제 사례들, 그 중에서도 성공 사례들을 놓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써라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그만한 어떤 그 가치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보상을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콜라보 영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마침 대표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게 8년 전에 서식에 맞춘 사업계획서지만은 적어도 이번 2026년도 또 앞으로 2027년 8년도에도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사상과 모든 내용들 전략적인 요소들은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또 이제 요즘 툴 좋으니까 그 툴 잘 쓰셔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낼 수 있다 그런다면은 어떤 아이템이든 어떤 사업 모델이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면은 그 초기에 썼던 거를 안 보게 돼요. 왜냐면 이제 사진 찍은 것도 옛날 찍은 사진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추억을 진짜 떠올리고 싶을 때만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이제 부끄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게 또 보게 되면은 이거 괜히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이제 콘텐츠를 찍는다 해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서 전달 드릴 때도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전에 썼던 거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거를 좀 꺼내놓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기억이 안 났던 부분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예전엔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충실히 쓰려고 해서 분량을 또 채웠던 것도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진 저 처음에 썼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마음도 다시 되새기면서 이제 채널 그냥 오피셜 2.0도 어떻게 좀 가야 될지 그 답을 조금은 또 한번 또 생각해보고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요번에 이런 또 사업계획서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8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완성도라기보다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 계획서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굉장히 기분 좋게 리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지금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니까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사업 계획서 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원기휘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